우리나라 여성의 음주율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월간 폭음 비율이 40%를 넘어섰는데요. 지나친 음주는 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증가한 원인과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과일 맛이 나거나 도수를 낮춘 순한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성 음주율이 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율 얼마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37% 정도였는데요. 매년 증가해서 2013년에는 4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월간 음주율이 60%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폭음 기준인 한 번 술자리에서 소주 5잔 이상 드시는 여성도 20대에서는 44%에 달했습니다. 예, 20대 여성의 경우 2005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음주율을 이야기할 때 위험 음주군을 나누기도 하던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예,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이제 적정량의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몸에 이제 괜찮은데요. 하지만 이제 적정량 이상 음주를 드시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남자는 60g, 여자는 40g을 초과한 알코올 섭취를 고위험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소주나 맥주 등 주종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다르지만 보통 도수가 높은 술은 작은 크기의 술잔을 사용하기 때문에 술잔 한 장당 약 8g의 알코올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 번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을 폭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폭음을 주 2회 이상 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폭음을 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60% 수치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주류 소비 수준은 OECD 국가와 비슷한데요. 폭음하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인은 특히 한국인의 30% 정도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를 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폭음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특히 여성에서 폭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성이 대부분 남성보다 술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구조상 남성보다 체지방 비율은 높고 수분 비율은 낮기 때문에 같은 체중의 남녀가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혈중 알코올 수치는 여자가 더 높게 나오고요. 알코올 분해 요소도 여자가 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또 이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음주량에 따라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나요? 예. 그래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면은 보통 30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로 높아지고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분해하는데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잔 이상 드시게 돼서 3잔 정도 드시게 되면은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5잔 정도 드시면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요. 7잔, 한 병 정도 드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풀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음주를 할 때는 안주도 좀 많이 곁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잦은 회식이나 술자리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음주가 비만의 위험도 높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음주와 비만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그리고 특히 폭음은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알코올 자체에 1g당 7kcal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소주 3-4잔이면 밥 한 공기 칼로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술의 열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분자가 작고 다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거의 축적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함께 먹은 술안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튀김류나 스낵류 등 고칼로리로 이루어져 있는 술안주를 드실 경우에 우리 몸은 술의 열량을 먼저 소비하기 때문에 안주의 열량이 소모되지 않은 채 쌓일 수가 있고요. 음주 자체가 지방의 연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폭음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비만은 또 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도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술을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방간과 간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심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췌장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여성의 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을 통해서 알코올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요. 술을 마실 때 속을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유제품을 먹기도 하는데 술을 먼저 먹기 전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예, 많이들 드시는데요. 우유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켜서 일시적으로는 속쓰림 증세가 좀 좋아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유 안에 칼슘이 결국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또 사람마다 음주량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음주량이 적당한지 혹은 위험 수준인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은 한 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 이상 드시는 폭음을 하시는 경우는 고위험 음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거나 술이 깬 다음에 시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다든지 술 깨고 나서 술 마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적이 있다든지 또 자기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타인이 다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해장술을 마셨다든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고위험 음주에 해당이 되고 음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